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돌아온 추구미 메이크업이에요. 요즘 인스타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스타일을 따라해볼 거예요. 바로 다크하고 서늘한데 청순하면서 수수하고 일본 배우분들이 생각나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그냥 청순만 한 게 아니라 다크하면서 서늘한 느낌이 같이 있으니까 반전미가 있어서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다이소에서 품절 대란이었던 태그와 함께 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컨셉은 보송보송한 뽀얀 피부예요. 매트한 피부가 뽀얗고 청순한 느낌을 줄 거예요. 또 전체적으로 무채색 스타일에 푸른 필터가 입혀진 듯한 느낌이 중요해서 핑크빛 베이스로 연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베이스를 다 했어요. 파우더를 꼼꼼하게 해야 보송보송하게 되니까 퍼프로 할 겁니다. 이렇게 퍼프에 묻혀준 다음에 손바닥에서 양을 덜어 넣을게요. 퍼프로 파우더를 하면 브러쉬보다 살짝 더 두껍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유분이 확실하게 잡히고 더 보송보송해져요. 볼에 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자, 이렇게 피부를 보송보송하게 했어요. 방금은 유분을 잡는 용도의 파우더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밝은 색의 파우더를 사용해서 입체감도 주면서 조금 더 뽀얗게 표현을 할 거예요. 제 영상을 많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밝은 파우더를 사용해서 얼굴에 입체감을 살렸었어요. 밝은 파우더, 무펄 하이라이터가 시중에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태그에서 페이스 볼륨 라이터가 나왔어요. 제가 딱 찾던 제품이거든요. 어떻게 딱 저에게 이렇게 광고를 주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하이라이터가 펄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제품은 무펄도 같이 있어요.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밝은 아이보리빛의 1호 누드 볼륨, 그리고 핑크빛의 2호 핑크 볼륨이 있어요. 하이라이터인데 왜 무펄이 필요하냐, 왜 펄이 없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요철과 트러블이 있는 피부에는 펄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빛이 반사되니까 요철 부각이 더 심해져요. 무펄 하이라이터로 밝게 만들어주면 뽀얗게 블러 처리가 돼서 피부가 깨끗해 보이고 요철 부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밝으니까 입체감은 살아 보이죠. 이런 무펄이 필요한 곳은 첫 번째, 모공이 큰 곳이에요. 모공이 큰 곳에 펄 바르면 더 부각되거든요. 지저분해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앞볼, 코에 근접한 앞볼. 여기는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 곳이에요. 펄이 있으면 유분처럼 보이고 지저분해 보여요. 그리고 눈 밑, 여기 다크서클 있는 곳에 또 펄이 있으면 눈화장이 번진 것 같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마, 이마도 밝게 나와야 볼록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마 면적이 꽤 넓어요. 이 넓은 면적에 전체적으로 펄을 바르면 약간 좁쌀 여드름 같아 보이기도 하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무펄로 전체적으로 밝혀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외에 요철이 있는 곳, 하이라이터를 해야 하는 곳인데 요철이 있다. 그러면 그런 곳은 다 무펄로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리터를 발라야 할 곳은 우리가 잘 아는 하이라이터 존이에요. 콧대, 코끝, 광대뼈, 입술 위, 턱, 눈 앞머리. 이런 곳은 광이 나면 날수록 더 입체감이 살아 보이고 피부도 매끈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곳에 요철이 있다. 그러면 무펄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입체감을 살리는 방법 말고 꺼진 곳을 채우는 용도로도 이 하이라이터가 사용돼요. 제가 특히나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거든요. 무펄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얼굴에 꺼진 곳에 다 바르면 돼요. 펄로 해도 되긴 하는데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펄을 더 추천해드려요. 볼페인 곳, 눈 밑 고랑, 여기 눈 밑 꺼진 곳 있죠? 그리고 이마도 살짝 꺼진 분들 계세요. 이마 꺼진 곳, 그 다음 아이홀, 여기 눈두덩이 꺼진 분 계시잖아요. 여기 아이홀에 발라도 좋고요. 그 다음 팔자주름, 여기에도 무펄 하이라이터로 채워주면 좋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무펄 존은 요철이 있는 곳, 페인 곳, 글리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하이라이터 존, 약간 좁은 면적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러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피부톤이 밝은 21호예요. 19호 정도는 되거든요. 1호를 잘 사용했어요. 저처럼 21호 이상의 밝은 피부는 1호를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21호인데 얼굴에 핑크빛이 많이 돈다 이런 분과 23호부터 어두운 피부는 2호를 추천해드려요. 살짝 붉은 빛이 있어야 어두운 피부에 더 화사함을 주거든요. 오늘 컨셉이 아무래도 약간 학생 같은 느낌도 있고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뽀얗고 어려 보이는 느낌을 위해서 앞볼의 볼륨감부터 먼저 살릴 거예요. 이 앞볼의 기준은 정면으로 본 상태에서 눈동자를 쭉 내렸을 때 눈동자의 바깥 범위는 앞볼로 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밝혀버리면 얼굴이 넓어지거든요. 먼저 무펄을 사용해서 앞볼에만 톡톡톡톡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마시고 가루 타입은 항상 소량씩 부족함 안 느껴질 때까지 덧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얇게. 살짝 꺼진 곳에도 브러쉬를 세워서 톡톡. 여기는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계속 근육을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주름에 낄 수도 있거든요. 살짝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제가 미간이 꺼져 있어요. 밝혀주면 돼요. 발색이 잘 되면서도 또 너무 부담스럽게 허옇게 뜨지 않거든요. 너무 화이트에 가까우면 부자연스럽잖아요. 딱 자연스러운 정도의 밝기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미간 밝아졌죠? 이마도 살짝 꺼져 있어요. 큰 거울 보면서 멀리서 내 얼굴에서 꺼진 부분 찾아서 톡톡 발라주시면 돼요. 더 높은 효과를 얻으려면 먼저 밝은 컨실러로 그 꺼진 부분 밝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펄 발라주시면 돼요. 그럼 더 차올라 보이거든요. 그 다음 제가 여기 볼 살짝 패여 있거든요. 여기에도 살짝. 그리고 제가 이마가 더 넓어 보이는 걸 좋아해서 이 끝까지 밝혀줄게요. 이렇게 하면 또 이마가 넓어 보이거든요. 지금 무펄만 사용해서 꺼진 곳을 채워줬어요. 이제 글리터를 사용할게요. 이 글리터가 너무 좋다고 느꼈던 게 이렇게 발랐을 때 반사광도 밝거든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밝잖아요. 하이라이터는 모든 각도에서 밝게 빛나야 돼요. 약간 어두워 보이는 각도도 있으면 하이라이터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각도에선 꺼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하이라이터가 좋아요. 먼저 코끝. 펄은 약간 굴리면서 발라주면 펄이 더 잘 살아요. 아까 무펄은 톡톡 발랐잖아요. 조심스럽게. 글리터는 살짝 굴려주면서 바르면 이렇게 살아납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자연스러워요. 콧대도 콧대 길어 보이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콧대 미간 쪽에만 하고 생략하는 게 좋아요. 오늘 메이크업이 청순하면서도 되게 오묘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유가 굉장히 메이크업이 심플한데 이목구비는 뚜렷해야 돼요. 메이크업은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원래 눈매나 원래 생김새에서 그 오묘한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화장 이런 거는 굉장히 연하게 할 거지만 이목구비를 살리는 느낌으로 입체감을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에서 쉐이딩, 하이라이터 정말 중요해요. 오, 콧대가 확 살았죠? 입술 위에도 입술을 밝히고 턱 끝에도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근데 제가 턱이 은근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 턱은 안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대뼈에도 할 건데 역광대가 이렇게 도톰한 분들은 부각시키고 싶지 않다면 역광대는 피해서 볼에만 이 볼에만 살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광이 나죠. 그리고 저는 눈매가 되게 진한 편이잖아요. 이렇게 진하거나 눈두덩이 착색이 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밝은 파우더 발라주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음영감 있는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어서 눈가를 화사하게 밝힐 거예요. 이렇게 밝혀주면 부어 보일 수 있으니까 눈두덩 살집 많은 분은 이렇게 발라주시면 안 돼요. 저처럼 약간 꺼져 있는 분들은 발라주시면 훨씬 생기 있어 보일 거예요. 글리터도 바를게요. 아이홀이 들어간 부분. 딱 꺼진 곳에 발라주면 더 차올라 보여요. 자, 이렇게 꺼진 곳 채우고 하이라이터까지 다 했어요. 조금 더 얼굴이 탱탱하고 더 입체감이 살아 보일 거예요. 아직 쉐딩도 안 했거든요? 근데도 여기가 약간 살아 보여요. 이 제품이 눈화장 할 때 또 쓸 거예요.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활용도가 되게 높지 않나요? 제품력도 좋고 활용도도 높은데 가격은 너무 저렴해요. 오늘 굉장히 내추럴한 메이크업이어서 쉐딩한 티가 나면 안 돼요. 근데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목구비는 또렷해야 돼요. 쉐딩을 연하지만 확실하게 넣어야 돼요. 먼저 노즐 쉐딩을 사용할게요. 이렇게 밝은 두 컬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눈썹부터 시작해서 아이홀이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보면 알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져져요. 이 아이홀 따라서 발라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칠하지 않아도 돼요.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아이홀 모양대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근데 또 티가 나면 안 되니까 너무 진하게 된 것 같으면 컨실러 브러쉬에 컨실러를 아주 살짝만 묻히고 이렇게 지워주세요. 이렇게 미간을 집중적으로 넣는 이유는 T존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입체감이 살아있어야 굉장히 얼굴이 선명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가 선명한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아예 생략하는 것도 좋아요. 여기가 너무 진하면 인상이 강해 보이거든요. 이제 콧대를 또 얇게 잡아줄 거예요. 선이 약간 날카로운 느낌도 있는 게 그 다크한 느낌이 나오거든요. 이 브러쉬 사선에서 가장 윗부분으로 진한 컬러를 묻혀서 똑같이 쓸지 않고 톡톡 찍어주면서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를 완전히 바꿔주려면 두드리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진하게 칠해줘야 돼요. 다음에 이제 둥근 면을 사용해서 콧대 부분에 음영을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코가 좀 길어져요. 둥글둥글한 저한테는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이 나는데 너무 길어 보이는 걸 원치 않는다면 이 콧대 음영을 생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코 쉐딩을 다 넣었어요. 조금 더 T존이 명확해졌어요. 코끝이 더 오똑해 보이게 그림자 넣어주고 입술 위를 또렷하게 했고요. 입술 밑에도 작은 브러쉬로 바꿔서 애교살 밑에도 음영 넣어줄게요. 쉐딩을 넣을 수 있는 곳은 다 넣어서 최대한 또렷하게 눈, 코, 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렷하게. 그리고 이제 웜톤 쉐딩 사용할 거예요. 얼굴 선이 살아있는 게 포인트거든요. 은근히 날카로운 느낌을 줄 거여서 얼굴 외곽 쪽에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목까지 꼼꼼하게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눈썹은 제가 오늘 앞머리를 내릴 거라 가려질 것 같긴 한데 어울리는 모양을 말씀드리면 약간 각이 살아있는 아치형이 잘 어울릴 거예요. 너무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살짝 날카로운 느낌이 오늘 굉장히 잘 어울릴 거예요. 자, 이제 얼굴에 색감을 넣을 거예요. 뽀얀 블러 느낌의 블러셔와 립도 오늘의 포인트예요. 전체적인 스타일링은 약간 서늘하고 다크한 느낌이 있는데 얼굴에는 뽀얀 색감으로 생기가 있으니까 반전되는 매력으로 오묘한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굴의 색조는 잿빛이 돌지 않고 화사한 톤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느낌에 딱 맞는 제품이 태그에서 새로 나왔어요. 바로 블러링 립 밀크. 총 6가지로 나왔는데 컬러가 다 예쁘더라고요. 컬러를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밝은 웜톤의 찰떡인 1호 피치 휘핑이에요. 베이스 립으로 쓰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2호 코랄 워머는 생기 주기 좋은 웜톤 컬러예요.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은 코랄 컬러예요. 3호 베리 슈퍼는 밝은 쿨톤의 찰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베이스 립으로도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4호 로즈레터는 딱 적당한 채도의 로즈 컬러예요. 웜쿨톤 쓰기 좋을 것 같아요. 5호 포시 모브는 칙칙하지 않은 모브빛이에요. 쿨톤에 너무 추천합니다. 6호 플럼 무디는 플럼 컬러에 브라운빛이 아주 살짝 섞여 있어서 가을 웜톤한테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색감을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잿빛이 없고 얇게 펼쳐 바를수록 뽀얀 느낌이 올라와요. 블러 질감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뭉치는 느낌도 없고 이렇게 블렌딩이 잘 돼요. 오늘 컨셉에는 3호 베리 시폰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무채색 느낌의 밝은 핑크가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테스트 하면서도 이 3호가 개인적으로 저의 원픽이었어요. 컬러가 되게 화사하고 맑아서 볼에도 같이 바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입술에 주름도 많고 각질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립이 사실 블러립 바르기 힘들잖아요. 예쁘게 바를 수 있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메이크업 전에 립밤을 굉장히 도톰하게 발라놨었거든요. 이 립밤을 걷어내야 돼요. 립밤을 최소 20분 정도는 발라놓고 기다려야 돼요. 바로 립밤 바르고 블러립 바르면 이 속에 촉촉함이 없으니까 각질 많은 분들은 건조할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방치해놓고 휴지로 걷어주세요. 립밤이 블러립이랑 섞이면 뭉치니까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퍼프에 쿠션 살짝 남은 걸로 정리하고 얇게 바를게요. 너무 매끈하게 발리셨나요? 워낙 얇게 발려서 밀착이 되게 잘 되네요. 그리고 이 위에 4호 덧바르면 너무 예쁘거든요. 보송보송하니까 이 사용감이 너무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많이 묻어나오지도 않고. 더 생기 있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태그 립 펜슬인데 3호 블렌딩 핑크예요. 립라인 약간만 정리해줄게요. 살짝 더 퉁퉁하게 잡고 있어요. 입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그리고 3호로 블러셔도 할 거예요. 이런 블러 타입이 블러셔로 쓰기도 너무 좋거든요. 너무 끈적이지도 않아서 이렇게 손바닥에 묻힌 다음에 퍼프 끝부분 위주로 묻히고 블러셔는 오늘 위쪽에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위쪽으로 생기도 주면서 어려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앞볼 위주로 발라볼게요. 그리고 지금 립 컬러가 너무 예뻐서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블러셔 하고 나니까 입술이 조금 진한 것 같아요. 꾸민 듯한 느낌이 많이 나니까 색을 죽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휴지로 이렇게 걷어주고 립밤을 한번 발라서 휴지에 또 찍어주면 색감이 걷어져요. 3호만 한 번 더 바를게요. 딱 이 정도만? 색감이 더 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립이랑 블러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니 이 하이라이터도 그렇고 이 태그 제품들이 제품력이 되게 괜찮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디자인 외관은 최대한 심플하게 해서 가격대는 낮추고 제품력에만 집중했다는 게 확 느껴졌어요. 계속 쓰면서.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그에서 다른 제품들도 보내주셨거든요. 립 펜슬도 되게 괜찮고 이 섀도우 스틱도 너무 예뻤어요. 이번에 태그 제품들을 다이소에 이어서 에이블리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대요. 쇼핑하면서 같이 구경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눈화장만 하면 돼요. 오늘 눈화장은 음영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음영감이 느껴질수록 눈화장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잖아요. 가벼운 느낌으로 수수한 느낌을 줄 거예요. 두 가지 컬러를 섞어 쓸게요. 눈이 자연스럽게만 확장되도록 할 거예요. 정면을 뜬 상태에서 눈 뒷부분을 확장할게요. 오늘 눈매를 살짝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형태로 쉐딩으로 자연스럽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뒷부분 음영 넣고 앞부분도 넣을 건데 항상 뜨면서 해야 돼요. 이 범위가 확실하게 잡히거든요. 깊이 들어가 보이도록 눈 앞머리를 이렇게 아이홀 쪽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어 보이는 게 되게 많이 사라져요. 언더 뒤트임하는 곳에도 이렇게 일자로 칠해주시고 그리고 눈꼬리를 올려서 아이라인을 그릴 거예요. 올라간 눈매가 오늘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청순한데 눈매는 올라가서 반전되는 매력으로 오묘한 느낌을 주는 거죠. 아이라인이 너무 길어지면 화려한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짧게 빼줄게요. 제가 눈, 코, 입은 또렷한 느낌을 주지만 메이크업은 연한 느낌을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음영감은 최대한 연하게 해서 메이크업이 수수한 느낌을 주고 아이라이너는 살짝 진하게 해서 눈매는 또 또렷하게 할 거예요. 이 속눈썹 사이사이만 살짝 채워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속눈썹 컬링을 아예 안 할 거예요. 속눈썹이 바짝 올라가면 생동감 있고 눈이 초롱초롱해 보여요. 오늘은 초롱초롱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윽한 느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속눈썹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 돼요. 너무 올라가면 느낌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뷰러는 아예 생략할 거고요. 그리고 속눈썹 숱은 많은 게 어울릴 것 같아요. 속눈썹 숱이 많으면 눈매에 깊이감이 생겨요. 9mm로 짧은 길이의 가닥 속눈썹을 붙일게요. 얇은 속눈썹이어서 눈매가 너무 화려해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속눈썹 숱만 늘어날 거예요. 붙인 다음에 마르기 전에 손가락으로 살짝 각도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떴을 때 너무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숱은 많아졌는데 붙인 티 하나도 안 나죠. 되게 자연스러워요. 픽서 블랙 컬러 있잖아요. 간단하게 발라줄게요. 숱만 조금 더 많아 보이게. 자, 또렷한 느낌을 줬으니까 이제 청순한 느낌을 줄 거예요. 바로 애교살. 애교살은 제가 아까 사용했던 페이스 볼륨 라이터 사용하면 좋아요. 그냥 애교살 섀도우라고 네이밍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던 방법이 베이스 섀도우랑 하이라이터를 섞어서 애교살에 많이 발랐었어요. 그러면 하이라이터의 그 반짝반짝이고 밝아지는 효과와 베이스 섀도우의 깔끔하고 차분한 게 만나서 애교살이 정말 볼륨감 있어지고 깔끔하게 표현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베이스 섀도우도 있고 펄도 있잖아요. 한 가지 제품으로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애교살 볼륨을 많이 살리고 싶으면 1호를 추천해드리고요. 은은한 핑크빛으로 울먹거리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2호를 추천해드려요. 저는 2호를 발라볼게요. 이 두 가지를 섞으면 돼요. 펄만 바르면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있고 또 무펄만 바르면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둘이 섞어주면 딱 좋아요. 애교살이 이렇게 잘 생겨요. 앞으로 애교살 그릴 때 많이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눈밑이 엄청 화사해졌죠? 그리고 눈매가 좀 더 시원해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트임 라이너 2호 퍼지 컬러로 이 언더 끝부분에 속눈썹 가까이 살짝 칠해서 튀어줄게요. 과하지 않게 살짝만. 딱 이 정도만. 브러쉬로 이렇게 번지게 할게요. 언더 앞쪽에도 하면 눈이 되게 시원해 보이거든요. 점막 가까이 살짝만. 이렇게 앞쪽에만 살짝 그렸어요. 이렇게 비울 건 비우면서도 강조할 건 확실히 강조해야 돼요. 이제 스타일링을 해볼 거예요. 어두운 머리가 차분한 느낌을 주니까 모발이 어두운 게 좋을 것 같고 앞머리가 있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딱 날 것 같아서 가발을 착용할 거예요. 가발망을 썼고요. 자,
가발을 착용했는데 멀리서 보면 좀 웃겨요. 여기가 솟아 있어서 가까이서만 봐야 돼요. 그리고 렌즈는 다프네 그레이 컬러로 색감에 어울리게 그레이 컬러를 꼈어요. 옷은 이런 무채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교복 같은 느낌? 블랙 코트, 블랙 자켓 이런 거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엄마 옷장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런 회색 자켓이 있더라고요. 한번 입어볼게요. 이 어깨 라인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안 입은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것도 무채색이니까 그냥 이렇게 회색 셔츠로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스타일링이 끝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전혀 하지 않았던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새로운 저를 만난 것 같아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희 영상과 함께 하셔서 새로운 여러분의 모습 만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잘 사용했던 태그 제품들 다이소에 이어서 에이블리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 외에도 다양한 좋은 제품들 많이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겟 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